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. 자, 우리의 대한전선 오늘도 무려 장중에 16%까지 급등을 하면서 정말 멈출 줄 모르는 강한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대한전선 제가 어제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음봉은 페이크다. 그러니까 바로 다시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이 오늘의 급등을 정확히 예측을 해드렸죠. 왜죠?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전혀 이 이탈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덜컥 팔아버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던 겁니다.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늘의 이 상승 흐름을 예측을 했는지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. 보시면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은 오늘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이탈을 했나요, 여러분들? 아니죠. 정확히 지켜냈죠. 우리가 이 대한전선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그 이유가 주가가 이 맥점 분봉을 안 깨고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때도 유지를 했죠. 그리고 나서 각도가 나고 그러니까 현재도 깨진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자, 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운전선도 어때요? 오늘 밴드에 터치를 하니까 강하게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버티고 있더라는 거죠. 네, 보신 대로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고가를 높여주는 이 양봉이 발생한 겁니다. 저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이 대한전선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. 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도 오늘 이 양봉 하나만큼 제가 확실히 다 챙겨드린 겁니다. 시원하게 수익 난 만큼 아래에 좋아요 시원하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, 이제 이 상승에 대한 각도가 점점점 가파라지다 보니까 정말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팔아야 되냐? 저는 아직도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여전히 저는 이 고점대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대한전선에 집중하고 계신지 저도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계속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 영상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한 번만 더 짚고 들어가면 대한전선은 제가 이 맥점 차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최초 바닥 라인에서부터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. 그리고 지금 이 올라오는 이 상승 구간에서도 절대 한 주도 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. 이유는 뭡니까?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전혀 이탈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너무 자주 목격을 했죠. 자, 제가 최근 채널에 올려드린 이 대한강통신도 똑같은 시그널이 발생이 되고 나서 7,000원에서 22,000원까지 올랐고요. 자, 채널에 올려드린 이 대우건설 역시도 똑같이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서 유지가 되더니 이것도 15,000원에서 4만원까지 오른 겁니다, 여러분들. 정말 재밌는 거는 시총이 1,100조가 넘어갔네요, 벌써. 1,000조가 넘어가는 이 SK하이닉스도 즉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이 맥점을 타고 상승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.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, 대한전선도.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 홀딩에 대한 이 조건값이 없기 때문에 이 온전한 상승을 즐기지 못하고 도중에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더라는 거죠. 제가 매수도 말씀드리지만 이 홀딩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는 과열입니다. 과열인 걸 저도 알아요. 그런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과열에서 뭐를 만드니까 과열을 또 부른단 말이에요. 이 중간에는 이런 흔들기들이 항상 존재합니다. 이때도 마찬가지죠. 상승을 하면 흔들잖아요. 상승을 하면 흔들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죠? 더 높은 상승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의 음봉 정도, 그러니까 잠깐의 눌림 정도는 우리가 세금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. 그걸 견뎌야지만 그 뒤로 더 높은 상승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견디니까 어떻습니까? 고점 갱신을 또 하죠.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4개월 전에 올려드렸던 이 가운전선도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해가고 있다고 세력주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죠. 자, 보자고요. 네, 얘는 오늘도 상한가를 갔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려드린 거냐면 자,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고 눌림이 나올 때부터 언제예요? 이때부터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밴드를 타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결국 그 세력들이 목표한 거는 바로 이 과열이라는 겁니다. 과열. 미친 듯이 폭등을 하는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, 지금.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풀리고 오늘 또 상한가를 간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고가권에서 이러한 흔들기의 과정을 견뎌야지만 더 높은 상승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 흐름을 알더라도 정말 실행으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죠. 왜냐?
바로 하락에서 나오는 그 공포만큼 올려치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 실현에 대한 이 욕구 역시 엄청나게 견디기 힘든 하나의 욕구입니다. 근데 저는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인간의 심리를 역행을 해야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. 공포가 왔을 땐 과감하게 매수를 하고 정말 이 시세가 시작이 됐을 땐 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을 견뎌야 시세를 먹을 수가 있다. 그걸 잡아주는 게 이 맥점 분봉이란 겁니다. 자, 그럼 전력주들 한 번씩 다 보자고요. 자, 대한전선도 유지를 하면서 현재 횡보의 흐름을 만들고 있고, 대원전선도 어때요? 타고 올라가다가 지금 횡보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. 기가 막혀요. 지금 이 세력들이 딱딱 지키는 가격 보이시죠? 자, 일진전기도 지금 상승을 만들고 횡보를 하는 거예요. 횡보. 자, 왜 전부 횡보를 하고 있을까요, 여러분들? 왜 전력주들이 전부 횡보를 할까? 즉, 이 과열권에서 지금 또 횡보를 하면서 열을 식혀주는 겁니다. 즉, 이 횡보 이후에 정말 이 클라이막스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. 고점을 치는 양봉이죠. 현재 이 전력 테마주 성격을 띠고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위치가 같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면서 열을 식히죠.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횡보를 하면서 열을 식히는 거예요. 그 다음보다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명심해야 될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. 보시면 전력주들 상당히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르는 거죠. 그리고 파동으로 봐도 1차와 2차와 현재 이제 앞으로 기대하는 클라이막스 이 3차가 진행이 되는 건데, 이 3차는 말 그대로 이 클라이막스 파동은 마지막 상승 구간에 나오는 피날레 파동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건 이제 과열이지만 초과열은 올 수 있다. 하지만 거기가 매수냐?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 자리일 뿐 매수는 아니란 이야기예요. 보유자의 영역이다.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포물선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이 상승의 끝자락에는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급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. 이걸 우린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좀 결론을 내보면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서 딱 다음 주에 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. 제가 말한 이 클라이맥스가 나오더라도 거기서는 일부를 챙기셔야 됩니다. 그게 안 나오고 뭡니까?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이 이탈이 되는 신호가 나오더라도 그때는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이 시초가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이 맥점 분봉에 대한 흐름을 보다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, 제가 말하는 그 슈팅이 나오면 그 과열의 꼭대기 라인에서 제가 매도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. 그게 안 나오고 깨지는 이 흐름이 발생하더라도 그때 이 수익 실현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지금 적지 않게 오른 자리는 분명합니다.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이 매도 차트에 전부 다 과열의 신호는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.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 시그널이 깨지는 구간이 발생이 되면 제가 매도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.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, 왜 맥종 코치는 매수를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홀딩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유지가 되고도 있지만 이 슈팅이 나오면 왜 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. 키움증권 명예어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.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.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,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, 자,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? 대북주죠, 대북주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
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,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,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,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,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,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
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,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,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